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용기 내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은 끝까지 듣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분명 좋은 말입니다. 칭찬이고 위로고 나를 아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말문이 막히고 외로이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 말에도 위로가 안 되면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탓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못 들어서도 해결이 안 되어서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말을 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느낌, 분명히 앞에 상대방이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혼자인 느낌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은 더 잦아집니다. 해결된 것도 없는데 괜히 말 꺼냈나 싶고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힘내라.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말들이 쌓일수록 마음이 단단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말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했던 건 잘하고 있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말보다 먼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왔는지, 왜 좋은 말 앞에서도 마음이 다쳤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껴왔던 불편함과 허전함이 결코 틀린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걸어온 마음의 길을 천천히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되새기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척하며 답을 주는 사람. 72세 이순자님은 최근 남편과의 관계에서 큰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지만 요즘 남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늘 같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쓸 것 없어. 다 잘 될 거야. 조금 막연한 느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순자님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했고 자식들 걱정을 말하면 걱정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지만 이순자님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UCLA 심리학과 연구팀이 5년간 부부 대화를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감정을 듣기 전에 해결책이나 긍정적 답변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 대화 만족도가 7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보다 공감을 원하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은 오히려 소통을 차단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을 주는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작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입니다. 대화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도 전에 답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마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니 빨리 넘어가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답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순자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듣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칭찬으로 대화를 끝내는 사람. 65세 박동수님은 최근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자주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꺼냈더니 친구는 아니야. 형은 그래도 튼튼해. 우리 중에 제일 건강하잖아. 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박동수님이 자식들과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말하자 친구는 그래도 형은 좋은 아버지야. 자식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분명 좋은 말을 했는데 박동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고민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긍정 반응이나 칭찬을 하면 오히려 감정 해소가 지연되고 대화 지속 의지가 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칭찬은 때로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덮어버리는 뚜껑이 됩니다.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그 순간 필요한 건 칭찬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당신은 괜찮아가 아니라 지금 힘들구나입니다. 칭찬으로 대화를 끝내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빨리 긍정으로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듣는 사람은 편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작가 시몬 베유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고통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박동수님의 친구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위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칭찬이라고 배웠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답답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관계 속에서 진짜 소통을 갈망하는 마음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 69세 최명희님은 딸과 통화를 하면 늘 비슷한 패턴이란 생각이 듭니다. 최명희님이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라고 말하면 딸은 엄마 나도 요즘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 회사에서 컴퓨터만 보니까 정말 힘들어. 라고 답합니다. 최명희 님이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 라고 하니 딸은 이번에도 나도 얼마 전에 직장 상사 장례식 다녀왔어. 진짜 충격이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공감한다고 생각하지만 최명희 님은 대화가 늘 딸의 이야기로 옮겨가는 것 같아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의 유사 경험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 화자는 자신의 경험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대화 만족도가 68% 하락했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경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나도 같은 경험이 있어라며 연결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되면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진짜 듣기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가 레이첼 나오미 레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존중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나를 끼워 넣지 않는 것이다. 최명희님의 딸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다만 제대로 듣는 방법을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했을 뿐입니다. 최명희님이 느낀 그 서운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딸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 딸도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판단부터 하는 사람. 67세 김철수님은 아들에게 최근에 생긴 친구와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셨어야죠. 친구분이 서운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수님은 자신의 입장도 있었고 친구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판단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중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반응을 보일 때 화자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더 이상의 솔직한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79% 증가했습니다. 판단은 듣기가 아닙니다. 판단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말할 때 그 순간 필요한 건 평가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또는 상대방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입니다. 판단은 대화를 법정으로 만들고 맙니다. 말하는 사람은 피고가 되고 듣는 사람은 판사가 됩니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다. 김철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충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철수님이 원한 건 충고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조언보다 침묵 속의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조언으로 채우는 사람. 70세 한영자님은 최근에 오랜 친구와 대화를 하면 늘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한영자님이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힘들어 라고 말하면 친구는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마셔봐. 그리고 핸드폰 보지 말고 라며 조언을 쏟아냅니다. 한영자님이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해서 외로워 라고 했을 때 친구는 이번에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자식들도 바쁘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지만 한영자님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멜버른 대학교 연구팀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감정 표현에 즉각적으로 해결책이나 조언을 제시하면 화자는 자신의 감정이 문제로 취급받았다고 느끼며 심리적 거리감이 71% 증가했습니다. 조언은 때로 내 감정은 잘못됐으니 고쳐야 해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조언은 선의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원합니다. 조언은 상대방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만듭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진짜 듣기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한영자님의 친구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영자님이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문제를 해결하는 법만 배웠지, 감정을 함께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영자님이 느낀 그 부담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툴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듣기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힘. 74세 정숙희님은 최근 남편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이 편해진 건 조카가 왔을 때였습니다. 조카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숙희님 옆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손을 잡아주었고 정숙희님이 울 때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대단한 위로의 말은 없었지만 정숙희님은 그 시간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런던 정신분석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슬픔이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어적 위로보다 비언어적 존재감, 즉 함께 있어주는 행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말보다 신체적 접촉과 동행이 심리적 회복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진짜 듣기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공감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그냥 여기 있어줄까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한국의 시인 나태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숙희님의 조카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존재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말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열어주는 마음. 66세 서경희님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경희님이 요즘 기운이 없어 라고 말하자 친구는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서경이 님이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라고 하니 친구는 언제부터 그랬어?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는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질문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경이 님은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지만 경희 님은 대화를 하며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 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조언이나 판단 없이 열린 질문만으로 대화를 이끄는 경우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82%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 안의 지혜를 깨우는 도구입니다. 진짜 듣기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느꼈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지금 가장 힘든 건 뭐야?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낼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속에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알게 모르게 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경이 님의 친구는 답을 주지 않았지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생각할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68세 윤미라님은 딸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는데 윤미라님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미라님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괜찮아. 라고 말했더니 딸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이 두렵다는 것,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이해해 주길 바랐다는 것. 윤미라님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딸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대화에서 상대방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때 관계 만족도가 89% 향상되고 심리적 유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짜 듣기의 마지막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또는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는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윤미라님은 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을 때 오히려 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듣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칭찬이 때로 위로가 되지 않는지, 왜 조언이 때로 부담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듣기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경험했던 외로움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제대로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해 누군가를 외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려한 칭찬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에 움직인다는 것을, 말없이 함께 있어주고 질문으로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셨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서둘러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칭찬하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와 그 따뜻한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 배워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떠오르는 일이 있으셨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적어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길을 지나왔으니 다른 분들께 공감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